532번부터.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을 z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가 x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뭔가 보여야 돼. 이 x 어떤 x일까? 이 x. 이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봐요? 복소수 단원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1 개수? 아니면 곱셈 공식 단원에서 많이 봤잖아.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x-1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곱해지면 얘는 어떻게 되더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어디에서 많이 확인했었어? 복소수 단원에서? 뭐 할 때? 엉덩이 나올 때 기억나세요? 엉덩이 기억?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 1 이거 할 때 맞아요? 이거 왼쪽으로 살짝쿵 이항하면 어떻게 되는데?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야? 여기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누구고? 1고 기억해요? 그때 우리 처음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질 같은 거 외워달라 아니면 외우지 말라 뭐라고 했죠? 외우지 말라고 했죠. 이거 가지고 인수분해하면 결국은 이 오메가 1은 아니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오메가는 복소수니까 그 복소수 중에서도 누굴 골라야 되는 거니까 허수를 골라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텐데 1은 관심이 없고 그럼 오메가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을 때 뭘 만족한다 그랬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다? 0이다. 이걸로부터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유도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뭘 유도할 수 있다 그랬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의미하는 건 뭐야? 나머지 다른 항들.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온다? 근계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지? 1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질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 나와야 돼? 이건 그냥 대입한 거랑 똑같은데 1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뭘 추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의 제곱 같은 거. 이거 오메가 바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 살짝쿵 이항해봐. 이거 살짝쿵 이항하면 어떻게 돼?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나오죠. 다시 이거 그냥 냅둘게. 마이너스를 묶어서 오메가 더하기 1이라고 한번 표현해볼게. 오메가 더하기 1 이거 뭐죠? 근계관에 의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그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럼 얘 결국은 누구야? 오메가 바네. 이거 외울래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다. 외워? 시험 전에 외워야 돼. 근데 지금은 외우지 마. 알겠죠? 대신 어떤 건 좀 어렴풋이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오메가가 등장할 것 같은 2차식이 보인다? 그러면 2차식을 차수로 내릴 수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해줘. 딱 문자 하나에 관해서. 반대 혈력을 가지고. 그 정도 감만 잡아봐. 알겠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일단은 그럼 한근이 Z라 그랬으니까 Z의 몇 제곱이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 Z의 세제곱이 1이다.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얘의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줘야 돼. 저거 어떻게 풀자? 저 친구 Z의 n제곱 1 더하기 Z의 2n제곱 이렇게 있네. 우짜지 이거 1 더하기 Z가 있네. 1 더하기 Z는 어떻게 처리하지? 빠? Z? 빠? 마이너스 Z? 빠. 그치? 근계관 여기가 Z고 여기가 Z 바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게 얼마인 거고?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1 더하기 Z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 마이너스 Z 바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Z의 n제곱에 마이너스 Z의 뭐가 있다?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자. 이게 얼마야? 2n제곱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얘는 Z의 n제곱 있고 Z바의 제곱이 있네? Z바의 제곱 누구예요 그러면? 네, 어차피 여기 있는 제곱하면 음수는 사라질 거니까 Z바의 제곱은 얼마였어? Z인데 그냥 Z? 그러면? 너무 한 번 하면 어렵나? 다시 여기 있는 거 제곱 먼저 한번 살펴볼게. 마이너스 Z의 바의 제곱에 다시 누가 있는 거냐면
n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z바의 제곱이죠? z바의 제곱은 누구라 그랬어요? z의 제곱이 z바였어. z바의 제곱은 누구 나올까? z 나오겠죠. 그죠? 그럼 다시 z의 n제곱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z의 N제 N제곱 마이너스는 달아 아니면 버려? 버려요. 버려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그럼 이게 얼마지? z의 n제곱이네. 근데 네. Z 바가 Z 제곱이잖아요. z 바가 Z 제곱. z의 제곱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Z 제곱의 제곱을 Z 4제곱. 아 이게 봐봐 여기 그냥 제곱하면 누구 나와? 이거 z바의 제곱 나오죠 맞아요? 차수를 늘리지 말고 차수를 줄여. 차수를 줄이면 어떻게 돼? 얘는 z 아닌가? 봐봐 오메가의 제곱이 반대 켤레 차수 하나 내리고 반대 여기 바가 붙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 버려 차수 내려. 그러면 그냥 z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안 보고 z바를 누구로 볼 수도 있어. 사실은 그냥 z의 제곱에 제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z의 4제곱이잖아. 근데 z의 세제곱이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차수를 높이지 마. 어차피 줄여야 돼 우리는. 끝났습니다. 뭐 해야 돼 이제? z의 2n 제곱 얘가 뭐가 되도록? 양의 실수가 되도록 구해줘야 돼. 못하지? z의 2n 제곱이야. 얘가 양의 실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름 다 했어. 얘가 1이거든요. 그러면 n이 만약에 1이면 이거 실수일까 아닐까? 1이면 z의 제곱이니까 아니겠지. 그럼 얘네가 2 집어넣어. z의 4제곱은? 아니겠지. 세제곱 여기 n자리에 3 집어넣어서 그럼 6제곱은? 맞겠지. 얼마나 맞겠니? 3의 배수 네. 그러면 n값 몇 개라고 유추가 가능해? 50을 3으로 나누고 16개. 16개. 그죠? 끝났습니다. 16개. 쉽죠? 뭘 알고 있으면? 얘 알고 있으면 쉽지. 그지? 근데 얘 모르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시스템이고.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얻어가야 되는 건 이런 거지 뭐. 오메가의 제곱을 오메가 바의 거에서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래. 그러면 어떠한 오메가가 등장하게 돼? z의 세제곱이 얼마인 것? 마이너스 1인 그러한 오메가가 등장하게 돼 있지. 그럴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 그때는 시험 가서 완벽하게 외우시고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해 주세요. 지금 만약에 얘를 외워서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마인드?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돼. 안 까먹을 자신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계속 공부일을 복습하겠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가끔씩 천재들이 있거든. 한 번 얘기해주면 그냥 쏙쏙 다 알아듣고 그냥 다 기억해버려. 그런 천재들은 하세요. 난 못하겠어. 난 천재가 아니었어. 30초 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533번은 안 볼게요. 이건 그냥 변수 하나만 잡으면 돼. 닮음 이용해서. 그래서 533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534로 가겠습니다. 534도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날씨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해라도 쪄서 습도라도 좀 낮았으면 좋겠어. 비가 오니까 습하고 덥기는 더운데 되게 애매한 것 같아. 해라도 쨍쨍 떴으면 좋겠다. 매미도 좀 울고 약간 여름 느낌도 날 텐데.
봅시다. 534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 구해달래. 첫 번째 우리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중근. 그럼 뭐 봐야 돼? 그치? 판별식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 대신에 우리 뭐 볼 수 있어? 짝수차 판별식 4분의 D 보면 되겠네? 항상 실수하지 말게 B를 적어놔. B 얼마예요? 마이너스 A. 딱 이 앞에 계수에 잘 봐. 알겠어요? 그럼 4분의 D를 봅시다. 4분의 D는 얼마가 될까?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그냥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의 10A 마이너스 2B. 얘가 되겠네? 그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중근이니까. 빵 돼야 되는 거죠? 정리하자.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의 값이 얼마? 0 나와야 되는 거네. 그죠? 자, 자연수 A 항상 놓치지 마. 그럼 여러분들이 풀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풀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설마 여기서 뭐 관계식 같은 거 얻어내? A? 그치, 대입이지. 왜 대입해야?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풀었잖아.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짜리야. 그러면 뭐 해야 돼? 자연수 조건 등장했을 때 대입해야지. 근데 대입도 좀 영리 한번 해보자. 어떻게 대입을 하면 좋을까? 이 모양을 가지고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네. 항등식. 응. 뭐지? 항등식 같은 느낌으로. 항등식 같은 느낌으로. 나는 뭐 해주고 싶냐면 여기 있는 얘를 좀 예쁘게 정리해주고 싶거든. 얘 어떻게 정리해줄까? A를 10으로 대입하면.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 이렇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었습니다. 플러스 25 플러스 25에서 얘를 이렇게 묶어줬어. 그러면 혹시 보이는 게 있니? A에다가 5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 뭐 1부터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2B랑 더해서 25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여기는 지금 홀수죠. 여긴 짝수죠. 그럼 여기는 무슨 수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A-5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지. 홀수의 제곱은 홀수니까. 그럼 A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최대값이거든. 커져야 돼. B가 커지는 게 좋을까? A가 커지는 게 좋을까? 땡큐. B가 커지네. B가 커지는 게 좋을까? A가 커지는 게 좋을까? A는 만약에 커지면 결국은 제곱으로 늘어나서 확 커져 버려. 그래서 25를 더할 때 굉장히 에러가 생겨요. 그러면 뭐가 커지는 게 좋겠니? 둘 중에? B가 커지는 게 좋겠지. 그럼 이 B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2 같은 거 1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자연수니까 A가 얼마면 되겠어? 아니. 4도 괜찮지만 더 커지면 좋잖아. 최대값이니까 6이면 되겠죠. 맞아요? 끝났네. 그럼 A가 6이고 B가 12. 그러면 최대값 같겠네.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로? 18. 끝.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여기가 중요한데. 부정방정식 떠올려줘.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자? 갖다가 대입하는 건데 대입하기 전에 모양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줘. 필기를 해놓으면 아마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R이 달성할 거야. 갑자기 왜 A는 6 튀어나오고 B는 10이 튀어나오는지 이런 것도 필기해주면 좋지. 아 얘는 홀수구나. 아 얘는 짝수구나. 아 얘는 홀수구나. 그러니까 얘가 더해주는 건 홀수구나.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정리 다 했으면 535번으로 가져갑시다. 이제 우리 밥 먹기 전까지 시스템만 볼 것 같아. 밥 먹고 나서 2차 분석을 받고. 빅뱅의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 알아요? 몰라요? 들어보면 알걸? 몰라요? 원래는 이문세 아저씨가 부른 노래인데 리메이크 했잖아. 빅뱅이. 요즘 또 리메이크된 노래 중에 뜨는 노래가 뭐야? 어우 잘하네. 프리티 걸. 프리티 걸. 티가 두 개였나?
두 개 맞아요? 본능적으로 썼는데 너무 잘하나? 근데 약간 좀 놀랐어. 이게 원곡이 누구냐면 카라 노래거든. 그 카라가 부르고 그 리샌드가 부른 그 기간 있잖아. 몇 년인지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이문세가 불금노를 내고 빅뱅이 리메이크를 한 그 기간이랑 완전히 똑같대. 그래서 와, 나 늙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 정도 차이인가? 카라가 그렇게 옛날 그룹인가? 좋아했었는데 카라. 이거 괜찮죠? 카라 좋은 노래 많아. 꼭 들어봐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 옛날에. 봅시다. 535번. 정수 n에 대해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때 f0, f1, f2, f3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그냥 막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않아? 얘를 보고 막 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갖다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죠. n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그때 뭘 구해? 방정식 구해. 방정식 4개를 구한 다음에 뭐해? 판별식 4개를 써. 그런 다음에 그 판별식 4개의 부호를 뭐 해봐? 생각해봐. 그럼 답 나오겠지, 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조금 쉬운 방법은 뭐가 없을까? 물론 풀이 과정은 비슷할 거예요. 저거를 첫 번째 식을 판별식을 쓴다는 거. 그치. 미리 판별식을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럼 미리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b 프라임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4분의 d 얘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ac니까 이거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에 n 마이너스 1 그러면 얼마 나와요? 2 마이너스 n 나오네.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어디가 문제일까? 나 n이 1이면 결국은 이거 얼마야? 4분의 1값? 1이잖아. 이거 양수네. 그럼 2개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저게 1차식 되는 n이 1이면? 안 되죠. 왜? 왜? 0부터니까 0부터 생각했어야 왜 갑자기 1을 생각해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그 순간 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다 괜찮아. n자리에 0 집어넣고 또 2 집어넣고 3 집어넣을 때는 괜찮아. 근데 1일 때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n이 1이면 얘는 몇 차 방정식 되는 거니까? 1차 방정식 되는 거니까 개수가 몇 개로 나오겠니? 1개로 나오겠지. 2개가 아니야. 알겠나요? 나머지는 뭐 쉽지. n이 0일 때 이거 얼마 나와? n 0 집어넣으면 계산해봐. 2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4분의 D가 2가 나오니까 결국은 양수고 2개다 대답해주면 되는 거고요. n이 얼마일 때는 2일 때는 4분의 D가 얼마 나와요? 딱 0 나오네? 그렇다는 얘기는 중근이니까 1개. n이 3일 때는 4분의 D가 얼마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음수네, 그죠? 그래서 몇 개? 빵 4개.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요. 실근의 개수니까. 타도하면 몇 개죠? 하나, 둘, 하나, 빵. 따다면 4개. 끝. 정리 좀 해봐요. 얘 때문에 했어. 이거 항상 개수. 개수 조심. 이게 문제를 풀고 내가 틀리잖아. 그 다음에 답지를 보고 이해를 하잖아. 그리고 세모를 치잖아. 공부한 걸까? 되게 애매하죠. 같은 문제로.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다시 본다?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그럼 똑같은 짓을 내가 또 해요. 또 틀려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뭐지? 나는 바보인가? 왜 기억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야? 처음에 공부할 때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냥 끝내면 안 돼. 내가 이 실수를 다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 봐야 돼. 지금 같은 건 예를 들어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뭘 생각해 봐야 되겠니? 아, 항상 최고 자항의 개수를 좀 조심해야겠구나. n에다가 집어넣을 때. 식을 보는 관점. 그런 걸 이제 좀 써놔야 되는 거죠.
2차식에서 개수가 미리 있으면 항상 0인 걸 조심하자 이런 거. 근데 또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잖아? 그럼 또 똑같이 실수할걸? 성이 그게 좀 문제야. 그래서 미안한 말인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성은 특히나 내신은 암기의 영역이 좀 있어요. 나 536.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한번 봅시다. 0보다 크고 C, B, A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이렇게 3개가 나왔대. 얘가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답니다. 그지? 공통근인데 알파가. 자,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A-2B 플러스 C 이걸 빵 나왔습니다. 갑자기 기억에 얘가 등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x는 1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나오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x에다가 1 집어넣는 게? 그럼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이 값이 빵인 건 알겠어. 1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선생님 2x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이 있어요.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2는 0이 되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방금 이런 뭘 한 거냐면 가정을 거친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요. x에다가 1 집어넣어 봤더니 0은 0 나왔네요. 그러면 1 집어넣는 게 결국은 무슨 의미를 가져?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해가 얼마가 나온다? 1 나온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지, 그지? 그럼 이 기억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혹시 이거 보여요? a 마이너스 2b, c, x제곱 앞에 개수들이 전부 다 어때? 이 모양을 갖고 있지. a 마이너스 2b, c. 또 x 앞에 개수들도 전부 다 어떤 걸 가지고 있어?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상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뭐 한번 해볼까? 다 더해볼까? 싹 다 더하자. 그럼 a 마이너스 2b 더하기 c의 x의 제곱 다음 더하기 a-2b의 플러스 c의 x 더하기는 마지막 a-2b 더하기 c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보여? 공통인수가 보이죠? 누가 공통인수야? 이렇게 덩어리로 전부 다 공통인수네. 그렇다는 얘기는 묶을 수 있어. a-2b 더하기 c로 묶어요. 그럼 뒤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겠니?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만 남을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0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이게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잖아. 그럼 얘가 0일 수 있을까요? 왜? 왜 안 되지? 얘가 0이? 네. 어떤 수를 네. 더 이 봐봐. 여기 있는 이 x가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무슨 근 나와? 허근 나오죠. 그지 않아? 이 모양 허근 모양이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식을 다 더했잖아. 그런 다음에 이 x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 그랬죠. 그럼 애초에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도 식 정리해도 괜찮았어? 알파 집어넣어서 식 정리해도 괜찮았죠. 그럼 여기에다가 알파, 여기에다가 알파, 여기에다가 알파, 알파 이렇게 바꿔서도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알파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왜? 실근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디가 0이 돼야 돼? 여기 있는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돼. 알겠어요? 그럼 기억은? 맞네? 그래서 배워봤습니다. 자, 니은 ax 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c는 0. 얘는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데요. 이건 어떻게 할까? 이제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한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해봐. 이게 x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고? 아니, 내가 답을 얘기했네?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이게 말이 되는 식이 되는 거죠. 기억이 맞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누구를 해로 갖는다는 얘기야 결국 1을 해로 갖는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저기 있는 저 2차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은 1이 하나 근인 건 찾았고 나머지 한 근이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써줘? x-1 인수로 갔는데 최고차항은 알아볼래? a 알고 있네. 그럼 나머지 얘 뒤에가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 c. 그럼 앞에 a가 곱해지는데. 자 봐봐. 어떤 두 근이 있어요? 하나는 1이고요. 하나는 얼마가 돼야 될까? 이제 이 문제잖아. 얼마가 돼야 돼? 두 근의 곱이 c가 나와야 돼. 그치. 이렇게 보면 얘가 a분의 c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 들어와야 되는 친구는 누구야? 마이너스 a분의 c입니다. 끝났어요. a분의 c. 얘가 이제 1보다 작은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떡이 문제 줄 거야. 여기 보면 C, B, A의 순서네. A가 가장 크네. 이거 1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심지어 무슨 수? 양수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정말? 맞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맞고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다 이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죠 이제. 자 이제 디귿 세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일단 누구는 땡이야. 세 2차 방정식 중에서 기억은 땡이죠. 왜? 기억은 이미 구해봤잖아. 하나가 1이고 하나가 예분의 C인데 얘가 1보다 작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서로 다른 부실근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랑 여기 있는 마지막 이게 과연 중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벡터 자리에다가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다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죠. 마찬가지지만 이게 a-2bc였고 여기 보니까 a-2bc였고 여기도 a-2bc였으니까 결국은 x에다가 다 1을 집어넣으면 기억 계산하는 게 옳으니까 다 맞는 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들은 전부 다 뭘 갖는 거야? 해로? x는 1을 갖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x는 전부 다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나머지 한 근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똑같이 한번 해보면 여기 한 근 1이에요. 그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b분의 a가 나와야 돼. 그럼 그렇지. 마이너스 2b분의 a가 다른 한 근으로 튀어나와야지. 곱했을 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1이니? 아니죠? 맞아요? 얘 무슨 수야? B? 양수. 무슨 수야? 양수. 얘 무슨 수? 음수. 알겠어요? 그럼 1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얘 무슨 근? 서로 다른 부실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 어떻게 해줘? 한 근이 똑같이 1이야. 근데 근계관에 의하면 C분의 마이너스 2b 나와야 돼. 그럼 다른 한 근이 얼마라는 얘기야? C분의 마이너스 2b. 그럼 마이너스 C분의 2b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이거 무슨 수? 네, 결국은 음수가 되겠죠, 그죠? C도 B도 전부 다 양수니까, 그죠? 그럼 얘는 절대 1이 될 수 없고, 얘도 서로 다른 두 줄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맞다 틀리다? 그치 틀리다. 중근 아닙니다. 전부 다 서로 다른 대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결국은 또 문제가 뭐야?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이걸 알 수 있냐 이 얘기죠. 한근 1을 찾는 것까지는 뭐 그래 그렇다 쳐. 그럼 이제 다른 한근을 1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근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 확인을 하는 거지. 다른 한근이 얼마일 건가. 유추할 수 있냐 이 얘기. 쉽지 않지 근데. 많은 걸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정리 다 되신 분은 537번 보러 갑시다. 537.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야겠다. 두 번 하기 싫어.
7. 자, 모든 일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데 p1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손을 잘 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손댈까? 어떻게 손댈까? 자 봐요. 여기 있는 이 px는 다항식이니까 1차식, 2차식, 3차식, 몇 차식 막 이렇게 되겠지.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이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그럼 여기 몇 차식 와야겠니? 이 중괄호 아니고 1차식이 와야 제곱해서 2차식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px는 1차식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라고 둬요? ax 더하기 b라고 둬요. 그런 다음에 뭐 해주면 근데 여기 a 썼으니까 다른 걸로 쓰자. px 더하기 q 뭐 이런 식으로. 그럼 px 더하기 q 더하기 2의 제곱이네? 갑자기 항이가 싫어져요. 그죠? 항이 3개나 등장하잖아. 그럼 왼쪽은 항 3개짜리 제곱해야 되는 거고 오른쪽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비교? 계속 비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또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었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거. 오른쪽 식이 완전 제곱식. 그쵸. 훌륭하다. 봐요. 여기 보니까 이거 뭐야? px가 1차식이니까 결국은 이게 완전 제곱식 아니겠니? 이 덩어리로? 몇 번이었니? 잠깐만. 비슷한 게 네, 480번 한번 볼래요? 480. 그 480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있는 얘 펼쳤니? 480 같은 거? 4에 x 더하기 k의 제곱이니까 이거 갖다가 펼쳤니? 아니잖아. 뭐 했어요? 역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쓰든 아니면 절반의 제곱을 이용하든 했었잖아. 그럼 여기는 5, 3, 7도 마찬가지야. 이 왼쪽에 있는 모양이 보였어야 돼. 여기 있는 얘가 무슨 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만 한번 펼쳐보자. 얘 펼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a의 제곱 플러스 4가 남는 거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렇지. 판별식 보면 되는 거죠.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니? 0 되면 되겠죠. 그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이 0이다를 써도 괜찮고 아니면 절반의 제곱을 사용해도 괜찮아. 결국은 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서 절반의 제곱 해버리면 뭐가 돼? 분수 계산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3a를 2로 나눈 다음에 그거 제곱하면 2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판별식이 낫겠죠. 그럼 마이너스 3a 제곱하면 얼마 나와? 그래 9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2a의 제곱 더하기 4가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야. 예쁘게 정리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16이 얼마? 0 나오네. 그죠? 그럼 a가 얼마 나오니?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오네. 이렇게 다 한 거 같아.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4 먼저 집어넣으면 4 집어넣어봐. 여기 있는 2차식 어떤 식이야?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인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6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끝났죠? 누가 x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여기 있는 얘가 x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그럼 이럴 때 tx는 누구인 거고? x 마이너스 8인 거죠. 저기 있는 2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번에 마이너스 4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이번엔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 나오겠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6의 제곱인데 그럼 px가 얼마라는 얘기지? 이럴 때는 또 이항시키면 x 더하기 4 나온다는 얘기네. 끝났습니다. 이제 p1의 값들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p1로 가능한 건 누구야? 마이너스 7과 5네.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뭐지? 마이너스 7과 5? 맞나? 7과 5? 두 개 더하면 답이 없는데? 마이너스 2? 뭔가 계산이 잘못되었나?
무엇을 놓쳤을까? 저거 제곱할 때 음. 저기가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제곱했을 때 여기가 x-6이 나와도 되는데 뭐가 나와도 될까?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될 것 같거든? 근데 오른쪽을 누구를 제곱하면 왼쪽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 그게 누굴까? 하나만 더 적읍시다. 왼쪽에다 한번 적어볼게. 자 봐봐, 얘는 뭐도 괜찮냐면 마이너스 x-6의 제곱이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인수분해하면 얘지만 얘를 제곱해도, 즉 x-6이 아닌 음수가 앞에 달려있어도 그거 제곱해도 누구 나와? 여기는 얘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럴 때 px는 얼마일까요? 결국은 얘 덩어리가 누구라는 얘기야? 여기 있는 px 더하기 2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오른쪽으로 이항하는 거 똑같죠? 이 왼쪽으로 이항하세요. 그럼 풀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데 2가 왼쪽으로 넘어오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뭐도 가능해요. 여기에 음수가 달렸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6의 제곱, 이것도 다른 거죠? 그럼 이럴 때 px는 누구인 거야? 마이너스 x, 원래 마이너스 6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 됐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1 집어넣어서 p1 두 개 합 구해주면 1 넣어주면 3, 1 넣어주면 마구, 3 더하기 마구 해야 되네, 그죠? 그럼 얼마지? 마 6인가?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마 8. 함정이 있죠? 그나마 이 친구는 양반이야. 왜? 답을 보면 답이 없거든. 근데 답이 저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죠? 바로 틀렸죠? 정리 한번 해보시고 538. 자, xy에 대한 2차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럴 때 정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고 있나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보는 순간 그냥 유형 문제 중에 하나거든. 네, 내림차순으로 내린 다음에 그럼 내림차순으로 한번 내려볼까? 내리면 어떻게 되는데 2x의 제곱 여기 보니까 x에 관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 동류함이 있네. 플러스 그냥 다 쓸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의 x. 그다음 나머지 상수함들을 보니까 마이너스 2y의 제곱, 내림차순으로 내리면 플러스 ky 플러스 3까지는 다 내렸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냐면 x에 관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래요. 1과 2. 이거 어떻게 해? 여기가 k인데? 판별식? 그러니까 이게 봐봐. 결국은 할 수는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마이너스죠. 이거 마이너스만 한번 묶어봐봐. 그럼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묶을 수 있지. 그런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1, 2, 여기가 1, 3, 여기가 마이너스. 이럴 때는 과연 이렇게 식이 나올 건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이 나올 건가?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면야 하겠는데. 이거 하기 싫죠.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이거 유형 문제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억해요? 제가 첫 수업할 때 설명을 들었었나? 다른 친구들은? 2번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 혹시 어떤 문제인지 아니? 기억하고 있니? 지훈아? 어떤 문제인지 기억해요? 저요. 잘 기억하나요? 인찬이 기억하니?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나요? 이게 이런 문제예요. D가 뭐야? 판별식이죠. D가 뭐야? 판별식이죠.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면 돼요. 이런 문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얘가 결국은 x와 y에 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인수로 이 최고 차이가 2잖아. 그럼 2로 묶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여기에 어떤 식이 와야 되는 거고 여기에 x 마이너스 어떤 식이 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이 식은 누구에 관한 식이 돼야 돼? y에 관한 1차식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 뒤도 마찬가지야. y에 관한 1차식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면 안 돼? 이 뒤를 인수분해했더니 루트 2y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면 돼야 안 돼? 이런 순간 1차식이 깨지잖아. 그럼 반드시 이 뒤에 있는 네모들은 y에 관한 1차식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어떤 모양? 그냥 2y 더하기 1 이런 모양이면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지. 인수분해를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얘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네모 자리는 여기 있는 무슨 식을 2차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 무슨 공식을 쓰면? 근의 공식을 써봐요. 근의 공식. 여기에서 근의 공식. 그럼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한번 그냥 써볼게.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가 누구야? 이게 d죠? 맞아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여기서 판별식을 썼더니 이 루트가 하나 나왔어. 한 근이 누구냐면 플러스일 때고 한 근이 마이너스일 때야. 그게 지금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루트를 달고 있으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 판별식 d는 어떤 식이 돼야 돼?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즉 어떤 괄호의 제곱 모양이 있어서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져서 여기가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냥 지워져서 1차식으로 나와야 여기가 1차식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끝났어. 얘가 무슨 식이야? d가 판별식이야. 이게 무슨 식이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 자 다시 써줄게. d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 그럼 d가 완전 제곱식이려면 d에 뭘 보면 돼? d의 판별식을 보면 되죠. 그게 얼마면 돼? 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즉 d의 판별식이니까 d의 d가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외워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외워. 어떻게? x와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뭘 보자? 내림차순을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인 거 확인하자. 됐죠? 그럼 이제 뭐해? 계산해야지. 저기 있는 지 한번 판별식 적어보도록 합시다.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얘가 b. 그럼 3y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배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음수네? 그럼 플러스 8 되겠네? 플러스 8에 2y의 제곱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3이 꼴 2 아니라 여기까지가 뭐야? 판별식이죠. 됐어요? 판별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되니? 나 뭐 잘못 썼나? 숫자가 왜 이렇게 크지? 잘 쓴 거 맞아요? 괜찮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9y의 제곱 16 9 더하기 16 35y의 제곱 세는데? 근데 네. 그 3y 마이너스 5가 네. 이게 마이너스 오 이거 괜찮죠? 근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네? 그래 35y 제곱이네? 근데 9 16은 25. 네? 9 더하기 16 와 35를 25로 줄여줬어 25y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이게 30y인가? 그럼 여기는 30 마이너스 8ky가 되겠네. 그 다음에 상수는 25 마이너스 24 여기는 양반이네. 그죠? 얘가 뭐냐면 판별식이야 d. 이제 여기서 뭘 써야 돼? 다시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지. 그게 얼마다? 빵이다. 여기 짝수차 쓰자 그냥. 이게 얼마야? 이로 묶으면 15 마이너스 4k니까 여기서 판별식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어떻게 되겠니?
얘를 B'이라고 보자. 그럼 15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25.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죠. 다 했다 이제. 이거 풀어요? 전개해요? 아니죠. 25 어디로 넘겨? 오른쪽으로 넘겨. 그럼 여기 있는 이 덩어리가 누구의 제곱이 되는데? 5의 제곱 혹은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럼 정수 K의 값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정수가 아니겠지. 첫 번째, 뭐 15 마이너스 4K의 값이 얼마일 수도 있어? 5일 수도 있고. 두 번째, 15 마이너스 4K의 값이 얼마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는데 얘 넘겨보자. K 분수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느낌 세요. 그럼 얘는 넘겨보면 마이너스 20. 얼마예요? K? 5 나오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5다. 아니 5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x와 y에 관한 두 1차적인 부분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판별식의 판별식을 봐야 되는데 그 값이 0이다. 그거 확인하려면 일단 내림차순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538은 되게 유명하고 뻔해요. 그러니까 두 번 나가지 마. 정리가 다 된 친구들은 540번으로 가져갑시다. 좀 빨리 나가요. 오사공도 봤으면 오사일도 보세요. 우리가 안 볼 문제는 없어요. 다 볼 거예요 이제 시스템은. 자, 540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내가 필기가 좀 빠른 편이면 뒤에 넘겨서 그냥 문제 풀고 있어도 돼. 시간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빠르면 53번은 패스하고요. 540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q의 부분이 알파와 베타다. 다음 조건을 원점을 시키는 순서상 pq의 개수는 얼마니? 그죠? 알파, 베타, pq는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래. 뭐 여기선 건져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나 알파와 베타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데 그럼 이건 눈치를 채야 돼. 3개의 양의 약수.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어떤 수? 제곱수. 제곱수 중에 누구의 제곱수? 소수요. 그렇죠. 소수의 제곱수여야 합니다. 그럼 소수의 제곱수로 가능한 건 일단 몇 개 될까? 1제곱 안 되죠? 2제곱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이죠. 3제곱은요? 가능이죠. 4제곱은요? 안 되죠. 5제곱은요? 가능이죠. 6제곱은요? 안 되죠. 7제곱은요? 가능이죠. 8제곱은요? 안 되겠죠. 9제곱도 안 되겠죠. 10제곱도 안 되겠죠. 11제곱 되겠네. 12제곱은 144쯤 되나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대상이 아니잖아, 그지? 여기서 끝내야지. 왜? 이 띠케바야 알파, 베타, QQ는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소수의 제곱 중에 이제 13의 제곱도 고려할 만한데 13제곱 해보려면 얼마 나와? 169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생각된다.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알파 가능한 거 누구예요? 2의 제곱. 괜찮을까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P. 일단 한번 적어보면 얘는 P다. 그 다음 알파 베타 2개 곱하면 얼마 나온다? Q 나옵니다. 그럼 알파의 제곱이 작아봤자 지금 4거든? 그럼 베타로 가능한 건 누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 가능해요? 이렇게 2개를 더해도 이렇게 2개를 곱해도 PQ가 나오는데 그 수가 150 넘어 안 넘어? 안 넘죠. 그럼 이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럴 때 P와 Q는 누구? P의 값은 2개를 더하는 거니까 8. Q의 값은 얼마? 2개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16. 그죠? 이 얘기 하겠다 이 얘기야. 몇 개 안 되잖아. 그럼 알파가 2의 제곱일 때 베타가 3의 제곱 가능 불가능? 4, 9 곱하면 36. 150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네. 그럼 가능이네. 얘도. 그럼 이때 P는 누구? 4 더하기 9니까 13. Q의 값은 얼마? 4, 9, 36.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 뒤집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가능하죠. 그죠? 근데 PQ의 값이 같아지니 달라지니?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을까? 얘네가 자리를 바꾼다 한들 합과 곱이 달라져 안 달라져?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3의 제곱, 베타가 2의 제곱도 되기는 하는데 계산하면 P13 나오고 Q36 나올 거야. 그게 뭐 눈치채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이 그러면 2의 제곱이고 베타가 5의 제곱이면 이거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4, 25 가능? 그럼 알파가 2의 제곱 베타가 5의 제곱 그럼 얘는 가능? 그때 P는 얼마 나와요 이거? 2개 더해 얼마 나와? 29 Q 2개 곱해 얼마 나와? 100 나오네. 그 다음에 알파가 베타가 이렇게 뒤집혀 있어도 똑같겠죠. 쓰자. 알파 5의 제곱 베타 2의 제곱 가능은 한데 P가 29 Q가 100 얘는 똑같죠. 또 가능한 게 누가 있을까? 이렇게 가능할까? 4와 49 두 개 곱하면 150 넘을 것 같아. 그죠? 당연히 2와 11을 제곱 안 되는 거고요. 이 제곱이나 그럼 3의 제곱과 5의 제곱 가능할까? 9, 25네? 그럼 돼야 안 돼요? 25 곱하기 9 넘나? 안 넘나? 넘네. 그지? 그러면 3제곱, 7제곱 이것도 안 될 거고요. 3제곱, 3제곱은 안 되겠죠? 되나? 3제곱, 3제곱? 두 개 더하면 돼요. 되나? 그지? 근데 우리 함정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왜요? 피콤마 Q의 개수가 중복된 거예요. 중복되는 걸 제외하면 일단은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도 나올 것 같고 이렇게도 나올 것 같고 이렇게도 나올 것 같죠? 그리고 3제곱, 3제곱 계산해서 그것도 될 것 같죠? 한번 써볼까?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 3제곱이 아니 알파가 3제곱이고요.
베타의 값이 3제곱일 때 얘도 괜찮아요. 그래서 P의 값은 9 더하기 9에서 18 나오고 Q의 값은 9 곱하기 9에서 81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얘까지 이렇게 총 몇 개? 4개 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왜요? 서로 다르죠. 네, 서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는 제외시켜야 돼? 얘는 제외시켜야지. 왜? 알파, 베타가 이거는 같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도 제외시켜야지. 그럼 누구만 맞는 거야? 이렇게 2개만 맞는 거네. 정답은 몇 개냐면 2개. 이거는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고 생각보다. 쓴 거 뭐밖에 없어? 근각에서의 관계밖에 없거든. 그래서 2차 방정식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가서 무슨 내용이야? 사실 이게 포인트지 뭐. 세 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그때 뭐가 돼야 된다? 소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걸 첫 번째 캐치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자? 일일이 한번 대입해보자. 우리 어차피 곱해서 150 넘는 거, 150 이하인 거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계산해줘야 얘기죠. 만약에 서로 다른 자연수다라는 걸 먼저 캐치했으면 계산량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고, 만약에 캐치를 못했으면 다 먼저 구해본 다음에 답을 딱 구해봤더니 아, 매력적인 오답이 4가 있네. 그럼 틀리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542번. 우리 고민하다 끝났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 따로 안 드릴게요. 같이 보자.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nx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가 주어졌대. 그럼 뭘 먼저 뽑아낼 수 있어?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뽑아낼 수 있고요. 또 곱은 얼마다? 알파, 베타 곱하면 A 나온다 라는 것까지도 가능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결국은 가나 조건을 봤을 때 n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니? 세제곱은 아는데 중간에 뭐가 빠졌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모르는 거니까 얘도 한번 구해봐야죠. 이게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는데 혹시 여기 있는 A 값 먼저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세제곱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식 하나, 그 다음 관계식 둘, 문자 2개씩 2개, 그럼 알파 값, 베타 값 나오겠죠? 그럼 알파, 베타 곱하는 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알파, 베타 구하지 말고 이거 덩어리로 구하자. 그럼 결국은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면 세제곱 마이너스 3배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계산이 가능한데 결국 여기는 얘가 누구고? 마이너스 2잖아. 그죠? 그 다음 얘는 얼마예요?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1이네. 얘는 얼마야? A네. 그럼 관계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 수 있겠다. 그럼 마이너스 2는 1, 마이너스 3A가 되겠네. 따라서 A의 값 얼마 나와요? 넘겨서 계산하면 1 나오는 건가? 끝! 그러면 A 값도 구했어. 사실은 얘 뭐야? 1이야. 그럼 이제 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결국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되겠네? 곱셈 공식의 변형.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1. 1의 제곱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는 거네. 얼마예요? 마일. 일단 여기도 그럼 계산해 놓을게. 이게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첫 번째, 알파의 1제곱 더하기 베타의 1제곱은 얼마? 1이었습니다. 그 다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었어. 세제곱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2였어.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 A가 1이거든? 어디에 1 집어넣어? 여기에 1 집어넣어봐. 그리고 얘를 한번 다시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요. 얘 뭐지? 그치? 오메가가 갑자기 떠오르죠? 그렇지 않아? 여기에 뭐가 있었으면 참 예뻤어. 앞에 x-1이 곱해져 있어서 왼쪽이 어떻게 계산이 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1로 전개가 되면 참 예쁘네. 그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이 결국은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의 값일 거 아니야. x는 1이 아니니까. 그렇다니 x의 세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있다. 괜찮아요? 그럼 알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베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뭐 한다는 얘기야?
만족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봐. 우리 이제 뭐 할 차례냐면 4제곱 갖다 집어넣을 차례거든? 그럼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 이거 얼마일까요? 설마 이렇게 가면 안 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거 결국은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 이렇게 가려면야 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가도 되잖아.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이거? 눈치를 채.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뭐 붙이면 되겠니? 음수만 붙이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보자.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곱하기 베타요. 그럼 얘가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그냥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여기에다가 음수만 붙여준 거 얼마?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럼 감 좀 다시 잡아봐.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 이건 얼마겠니? 여기에다가 알파죠.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 여기도 알파의 제곱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나올 거 아니야.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그냥 뭐만 붙인 거? 음수만 붙인 거. 그럼 얼마야? 1. 그럼 알파의 6제곱은? 베타의 6제곱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2개 더하면? 여기에다 뭐 붙인 거? 음수 붙인 거. 얼마? 2. 그 다음 7제곱은 어떻게 될까? 봐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6제곱은 얼마게? 1이거든요? 그럼 이거 주기가 어떻게 될까? 알파의 7제곱 더하기 베타의 7제곱은 결국은 누구랑 똑같아질까? 그치, 얘랑 똑같아지죠. 끝났습니다. 우리 뭐 보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계속 똑같아져. 1, 마1, 마2, 마1, 1, 2. 그 다음도 1, 마1, 마2, 그 다음 마1, 1, 2 이렇게. 문제를 봅시다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된대. n에다가 1 한번 생각해볼까? 음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네. 그지? 조건 만족하지 않잖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어때요? 여기 쳐다봐야 되는 거지. 음수니? 음수네? 하지만 여기다가 2 집어넣는 순간 2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제곱이죠. 그럼 얘가 음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 아래에 있는 거랑 같이 합쳤을 때 그게 빵이어야 되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n에다가 어떤 값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음수여야 돼. 그리고 밑에 있는 거랑 같이 합했을 때 그게 빵 돼야 돼. 1 음수 아니죠? 버려요. 마1 음수죠? 얘랑 얘랑 더하세요. 음수네? 빵 아니네? 갖다 버려요. 음수네? 고려할 대상이죠? 얘랑 누구랑 더해? 얘랑 더해. 음수죠? 아니네? 얘 골라요. 음수죠? 괜찮네? 얘랑 얘랑 더해요. 빵이네? 정답이네.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4라는 얘기네. 됐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4.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좋은 건 뭐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서 좋은 거야. 이런 모양이 나와서. 만약에 이런 모양이 안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열심히 곱셈 공식의 변형 처리해서 이 값들 구해줘야 돼.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구해야 돼. 이제 오메가 모양이 나왔으니까 얘가 3개 혹은 6개로 주기로 돌겠구나. 여기 있는 게 그냥 음수만 붙여주면 되는 거였구나. 위에 있는 것들에서. 자, 풀었으면 543번 한번 보고 계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GST 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불안해. 아까 하다가 마이크가 나갔거든?
바로 밑에 거. 543. 웬만하면 다 할 겁니다. 자, 지워도 괜찮을까요? 넘기겠습니다. 543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감마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가 공통근이야? 알파가 공통근이네. 그 다음에 2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성립한데 상수 A, B에 대해서 3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뭐니? 알파 베타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식은 근궤관 같은 거 뭐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갖다 집어넣어도 되죠. 갖다 넣고 싶어요. 근데 아니죠. 그쵸? 갖다 넣는 순간 뭐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겠다라는 얘기지. 그지? 공부 안 하고 그지? 열심히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집어넣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럴 생각은 안 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그러면? 근궤관에 의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A 마이너스 6 나오겠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 나오겠니? 근궤관 마일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즉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준 근궤관 또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감마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A 나오겠네. 또 알파랑 감마랑 곱해. 알파 감마 얘 얼마 나오겠니? B 나오겠지. 마지막 관계식 하나 더 줬죠? 2알파가 얼마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다. 홀리 쉣. 봐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 그럼 문제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식도 5개. 그럼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는 게 원칙이지. 그죠? 2차 방정식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걸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지? 보통 여기서 막혔을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하다가 지치거나. 이거 어떻게 풀지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 혹시 있나요? 아이디어. 보통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저희 마이너스 A가 어.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A가 2개 있어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네. 그러면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를 저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감마를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 관한 식으로만 정리하자?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정석대로 푼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들이 예쁘게 조작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자꾸 문자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줄여나갈 때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줄여나가야 돼? 알파 베타 감마 혹은 A, B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지. A, B만 쓰던가 알파 베타 감마만 쓰던가 뭐 혼잡해서 알파 베타 B 뭐 이런 식으로는 정리하면 조금 그렇잖아. 그지? 아니면 식의 모양을 보고 좀 유추를 하던가. 근데 만약 정리를 한다면 저 같으면 알파 베타 감마에 관해서 정리를 하겠어요. A와 B를 지우는 건 쉽거든. 그렇지 않아? 근데 문제는 항상 의도가 조금 숨겨져 있어요. 이걸 괜히 따로 써준 게 아니거든?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이용해 보면 참 좋을까? 여기 있는 얘. 1번이랑 네. 3번씩을 더 오, 더 한다? 이거랑 누구랑? 3번씩 3번식이랑 여기 있는 이 식이랑 더 해요? 빼 빼기 하면 참 좋겠죠? 빼면 누가 날아가 이거? A 알파 여기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죠? 한번 빼봅시다. 그럼 알파가 죽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감마만 남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날아가고 6만 남네? 괜춘?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약간 믿음 같은 게 좀 있어야 돼. 잘 계산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럼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6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더해줄 수 있겠니? 여기에다가 6 갖다 집어넣으면 2알파가 얼마가 나온다? 6 나온다. 따라서 알파 값이 얼마로 그냥 나와버려? 3으로 그냥 나와버리죠. 그럼
끝났죠? 이제 갖다 집어넣어서 전부 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네. 자, 알파가 3이래. 베타 바로 구할 수 있겠네? 베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랑 B 값인데, B 값 구하려면 감마도 알아야겠네? 감마 얼마예요? 갖다 집어넣자. 마이너스 3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네. 그럼 베타가 얼마가 되겠니? 3분의 15. 감마가 3분의 15 나오겠다. 아닌데? 잘못 계산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감마가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는 거죠? 감마 얼마 나와야 돼요? 이러면 마이너스 3분의 19 나와야 되는 거네. 그래서 알파가 얘, 베타가 얘, 감마가 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주자. A의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기 있는 얘 보면 알파 더하기 감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그럼 알파 더하기 감마 하면 얼마 나오니? 이거에다가 누구를 넣어야 돼? 얘 넣어야 되네. 얘가 3이네. 3분의 9네. 마이너스 3분의 10 나오는 건가? 그래서 3A의 값은 얼마 나와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값. B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네 두 개 곱하면 되는 거네. 알파랑 감마랑 곱합시다. 얘랑 곱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9 나오네. 그죠?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9. 끝났습니다. 얘네 두 개 더해달라네. 그럼 정답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9 나오겠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여기만 다시 봅시다.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하면 알파, 그냥 한번 쓰지 뭐. 알파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알파가 3, 감마가 마이너스 3분의 19,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리해주면 A의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 3분의 10 나와야 된다. 3분의 10 3배 해주면 마이너스 3A의 값은 얼마가 나오고요? 10 나오고요. 밑에도 조금 예쁘게 다시 정리합시다. 3A의 값은 10 나오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19 나와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9 나온다.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준이 정리 다 했니? 정리 다 했니? 그 다음 문제 보고 있어. 544번. 다 할 거야. 545, 546, 547. 지워도 괜찮을까요? 네. 자, 봅시다. 544. 2차 방정식을 두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그림과 같이 A, B와 B, C가 알파와 베타래. 여기 있는 높이가 알파, 여기 있는 밑변이 베타. 자, 그때 정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끼어 있고요. 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대. m 더하기 m의 값은 얼마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평행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얘랑 얘랑 평행,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 우리는 항상 뭘 떠올려야 돼? 닮음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봐봐. 결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거 확인 가능할까? 이게 얼마죠? 4. 그 다음 알파, 베타. 이건 얼마죠? 2. 그죠? 그럼 A와 B가 지금 각각 알파와 베타인데 여기 A, B 그리고 B, C 어떻게 관계식을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알파와 베타에 관한 관계식?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 설마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치.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뭐라고 도? A 뭐 이런 걸로 한번 더 볼까? 여기 A라는 문자 안 썼죠? 그럼 여기를 하나 A라고 한번 더 봅시다. 여기를 A. 그럼 어떤 관계식 만들 수 있어? 비례식. 여기가 A.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니? 그치. 베타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어떤 관계식 적어줄 수 있어요? 비례식. A 대 베타 마이너스 A는 알파 대 베타다.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관계식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높이 대 밑변은 큰 삼각형에서 높이 대 밑변이다. A 대 베타 마이너스 A는 알파 대 베타다. 근데 이거 식 세우는 거 생각보다 어려울걸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이거 식 세울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하면 잘한 건데. 왜냐면 문자가 지금 너무 많거든. 이 문자를 막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결국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계산해서 웬만하면 다 상수로 계산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 식을 잘 못 세우는데 한번 해봐. 그럼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식 정리 한번 하면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A의 값이 A 베타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그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A 베타가 얼마?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A로 묶고 알파 베타는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2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어? 4였네? 그럼 안에 누가 있겠니? 4가 있어서 A 곱하기 4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A 값이 그냥 바로 나오네. A 값 얼마예요? 2분의 1. 그래서 우리는 근각의 관계만 가지고 뭐가 계산이 가능했냐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가능했어요. A가 2분의 1입니다. 이제 뭐 해주면 돼? 이 정사각형의 넓이 둘레 얘를 각각 두 근으로 한대. 그럼 넓이는 얼마 나오니? 네, 넓이는 4분의 1 나올 거고요. 둘레는 얼마 나오니? 4배 해야 되는 거니까 2 나오겠죠. 그럼 얘를 두 근으로 하는데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예요? 4예요.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얘네 두 개의 합 4분의 1 더하기 2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4분의 m 나와야 되는 거죠. 괜춘?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2 이게 얼마 나와야 되니? 두 근의 곱 4분의 n 나와야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m값 구합시다. m값 얼마 나와요? 4분의 9 그러면 m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2분의 1이네. n은 얼마? 2 두 개 더하면 얼마? 마 7 그죠? 정답 5번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안녕하세요. 굉장히 낯익은 분이 등장했네요. 또 이거 뭐죠? x의 세제곱은 얼마다? 1이 있다. 맞아요? 이거? 그럼 이런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2차 함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다음과 다음을 만족시킨대. 이거 어떻게 변형 가능할까요? 이거 가지고 알파의 제곱은 누구로 변형 가능할까? 생각해봐. 우리 아까 배웠었는데 이러면 오메가의 제곱은 누구로 변형하나 가능하다 그랬죠? 오메가 바 그죠? 그럼 여기에서의 오메가가 만약에 알파라면 오메가 바가 베타가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라고 나와 있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F의 베타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4알파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자가 지금 다르잖아. 문자를 좀 일치시킵시다. 여기 있는 알파를 바꾸자. 누구로 바꿀 수 있어? 여기 있는 얘에서 근계관 이용하면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마1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알파 대신에 뭐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에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그럼 얘는 얼마죠? 4 플러스 4베타 되겠다.
얘입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에서 어떻게 되겠니? f에 여기 있는 얘도 누구로 바꿔쳐? 베타의 제곱도 알파로 바꿔쳐. 그럼 과정이 완전히 동일하면서 어떻게 되겠니? 4 더하기 4알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f의 알파가 이렇게 나오고요. f의 베타가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 있는 이 fx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최고차 함수 얼마예요? 1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항 한번 해봐. f의 알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 얘가 얼마인 거냐면 0인 거고요. 또 f의 베타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4가 얼마냐면 0인 거야. 이 다음에 어떡하죠? 저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거 꽤나. 알파, 베타, y 대신 x 넣기. 넣기 아니면 새로운 함수식 한번 세워보기. 여기에다가 알파 갖다 집어넣었을 때 결국은 빵 나왔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식을 뭐라고 한번 해보자? qx 이렇게 한번 해보자. 거기 이 x 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야? 알파 집어넣은 거죠. 근데 알파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얼마 나온 거야? 0 나온 거야. 베타 집어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qx면 그때 뭐 나온 거야? 0 나온 거야. 즉 알파와 베타를 뭘로 갖는? 근으로 갖는 그 식 얘기하는 거죠. 그 식이 누구야? 근데 그러면 얘죠. 얘가 qx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qx라는 건 f의 x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야. 근데 qx가 누구라고? 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그럼 다 했네. 그러면 fx는 누구인 거예요? 여기 있는 얘 이항시키면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넘기면 플러스 5 이꼴 얼마? 0. 여기 끝. 이렇게. 얘가 얼마냐면 fx입니다. 여기는 얘 이항시킨 거. 그럼 끝났습니다. 우리 뭐 구해야 돼?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야 돼. p 누구예요? 얘. q 누구예요? 얘. 두 개 더 해달래. p 더하기 q의 값 얼마 나오겠니? 10 나오겠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qx 잡아내는 거? 그러려고 저기 있는 문자들을 한 문자로 바꾼 거야.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제 이 x에다가 뭐도 집어넣어보고 알파도 대입해보고 베타도 대입해본 거죠. 그 유형 연습이 조금 더 돼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저 식을 보고 2차를 1차로 줄일 수 있다는 게 바로 보이지만, 즉 알파의 제곱을 뭐 베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게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열심히 조작해줘.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아 이거 오메가에 관한 식이었지? 그러면 얘 이항에서 정리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지? 아 걔는 오메가 바였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면서 차수를 내리면 됩니다.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리겠지만. 마지막 문제 547번. 다 적었습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네. 이거 풀었을까? 547번. 우리 이거 꽤나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안 보일 가능성이 좀 있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다음 얘가 있는데 헉은 알파를 갖는다네.
그때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된대. 뭐 하고 싶어? 여기 있는 얘 판별식? 그러면 범위는 나오겠다. P의 범위. 그럼 그 P의 범위를 구한다면 어떡하지? A 세제곱 알파 세제곱 응. 실수가 응. 되면 응. P의 거는 뭐 범위가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그 P의 범위 안에서 더 어떻게 추려내야 될까? 혹은 뭘 더 해줘야 될까? 판별식은 네. 써야지 않을까요?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판별식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써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P의 제곱 마이너스 4의 P 더하기 3. 이게 얼마면 되는 거야?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필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결국은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 이 2차 부등식 풀어요? 아, 뭐 풀 수 있다 쳐요. 그럼 P의 값의 범위가 나오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해? 그냥 알파의 알파의 특징? 그럼 알파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아직은 학습이 안 된 거야. 저게 실수면 저게 실수 까도 그치. 학습한 자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이 누구랑 똑같다? 알파 그치. 알파의 세제곱의 바와 같다. 이거 기억해요? 어떤 덩어리가 실수가 됐대. 그러면 거기에다가 빠 씌워도 똑같이 실수라 그랬죠. 그리고 완전 동일하다 그랬죠.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 때문에 그 일일 테스트 보고도 한참 한 30분 동안인가? 열심히 했었잖아. 그지? 기억해요? 넘겨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바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0인 거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 인수분해 보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 바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 얘가 얼마다? 빵이다. 얘가 0일 수 있어요? 이거? 가능 불가능?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 얘가 빵. 가능? Really? 그치. 얘가 0일 수는 없어. 왜요? 이게 알파가 허근이라 그랬거든. 근데 얘네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 뭐라는 얘기야? 알파랑 알파바가 같다는 얘기? 방금 했잖아. 덩어리가 같다. 어떻게 같대?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바 붙여서. 그러면 얘는 실수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는 안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완전 제곱식 걸로 완전 제곱식 꼴로 변형. 자, 봐봐. 결국 여기 있는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해주면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얘가 0이긴 한데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빼준 거? 마이너스 알파 알파 바 해준 거랑 동일하죠. 근데 알파 더하기 알파 바와 알파 알파 바는 뭐가 가능해? 계산이 가능하죠. 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가 하나면 알파 바도 당연히 얘 근일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예요? 네, P가 되겠네. 근궤관에 의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예쁘게 써주면 P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파 바는 얼마? P 플러스 3. 그래서 P 플러스 3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보여야 돼. 모든 P의 곱이라 그랬거든요. 설마 근해 공식? 아니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뭐 보면 돼? 근궤관 봐주면 되겠다. 그럼 근궤관 보면 어떻게 되겠니? 곱은 어디를 봐야 돼? 상수를 쳐다봐야죠. 앞에 음수 달렸죠. 그럼 얼마가 되겠니? 곱은 마이너스 3 되겠다. 예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정리해줬을 때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이꼴 0 나오니까 근궤관에 의하면 그 P들의 곱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오는 거죠. 그죠? 정답 2번. 다시는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실수다. 그러면 빠 씌워도 똑같다. 근데 네. 알파가 네. 실수가 아닌데 어떻게 세제곱했을 때 실수가 돼요? 응? 세제곱했는데 실수가 되냐고? 그런 케이스를 우리 너무 많이 봤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즉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0이래. 이러한 얘 허근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 x-1 이렇게 곱해봐. 그럼 왼쪽 식은 어떻게 되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되면서 는빵이죠. 그러면 x의 세제곱은 얼마야? 1이죠.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 세제곱하면 1 나온다는 얘기야. 즉 복소수 3번 세제곱을 해버리면 1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엉덩이가 그랬잖아. 엉덩이 세제곱하면 1 나오고 6제곱하면 1 나오잖아.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복소수 몇 제곱하면 1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 열심히 뭐 했어요? 복소 표면에서 점 찍은 다음에 이거 몇 번 회전시키면 이 실수축에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복소수를 n제곱 했을 때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